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전협상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센터장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4월 말까지 이란과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휴전하고 있는 기간이 이제 21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일부터 나중에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좀 기간이 뜨게 되는데 그럼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어떤 앞으로 일정들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4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희망 섞인 그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주말께 2차 협상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국군 총사령관이 직접 이란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조율을 하고 또 이란이 협상장에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저런 부분들을 설득하면서 또 이란의 종전 요구안에 대해서 미측의 반응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튼 협상을 잘 끌어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2차 이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계획대로 개최가 된다면 네. 2차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어떤 포괄적 타결보다는 네. 기본 합의, 그러니까 대략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그 상태, 개방 상태를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강에 대해서 미국과 좀 낮은 수준에서의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 문제만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의 시간을 협상에 할애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주일, 2주일 단기간에 협상 타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추후 협상을 위한 협상 시간을 버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2주간의 일시, 임시 휴전 기간인데 네. 그 기간을 2주 혹은 3주 혹은 필요에 따라서 45일 이렇게 늘리는 것이 주말께 개최될 협상에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 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그것 아니면 사실상 네. 현실적인 방법이 없죠. 아까 지적하셨던 네. 다음 주 21일이면 네. 2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추가적인 임시 휴전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중부사가 실질적인 무력을 또 동원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민간 선박을 포함한 또 GCC 국가들에 대한 드론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안정세로 좀 접어들고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피인 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외무부가 조금 전에 언급하신 농축 우라늄 얘기를 하면서 논의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조금 양보를 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거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요. 양보보다는 거래다. 네, 양보보다는 거래라고 하는 게 보다 좀 합리적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큰 고민은 포괄적 타결을 이뤄내겠다라고 지금 미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포괄적 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이를테면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한 전쟁 목표에 부합해야 됩니다. 네. 즉 이란의 임박한 그중에서도 핵 위협을 사실상 완전하게 제거하고 안 되면 동결하는 정도인데 그러려면 눈으로 확인해서 대략 한 60% 농축이 된 440kg의 이 우라늄을 확인을 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20년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외부 반출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동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일부 후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후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20년 동결하는 것을 이란이 원치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5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네. 미국과 뭐 중국, 프랑스,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란과 함께 체결을 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동결이 한 15년 정도 됐었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바로 그런 지점을 이란도 알고 있고 특히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당시에 핵 협상 당사자로 이란의 당국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적인 측면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일부 밀고 당기는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이란 측이 표명한 걸로 해석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신협회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의 공습으로 사망한 레바논 기자가 사실은 적국의 요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기자의 헤즈볼라 군복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건데요.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 외신협회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매체 알마에딘에 따르면 당시에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기자 3명이 숨졌고요. 이후에 도착한 구급대원 1명까지 추가적인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언론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무분별한 공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타야시르 마을 인근을 취재하던 미국의 외신 기자들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서 붙잡은 뒤에 요르단강 서안 진구에 억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까지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군의 행태, 이 국제사회에 그리고 또 인권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작이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기자의 어떤 과거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군이 그 사실은 하마스 무장정파 전쟁부터 사실은 202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네. 거의 한 횟수로 한 4년에 걸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한 전쟁, 상대를 좀 경멸하기 위한 이런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는 어떤 도덕, 전쟁법은 이제 사라진 것이고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그리고 전쟁과 무관한 이런 종군 기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유니필 평화유지군을 상대로도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스라엘 스스로 어떤 자정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사회 내부적으로 반전 여론보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스라엘군의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기대 때문에 국내 증시죠.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쟁이 사실 있기 전 2월 27일이 전고점이었어요. 코스피 6,300선을 찍었습니다. 네네. 6,347이었는데 전쟁 나면서 바로 고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0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달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2% 내외로 오르면서 6,200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건 반도체가 역시 주도주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115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21만 7천 원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전고점이 22만 8천 원 선이거든요. 네네.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호재가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7% 가까이 그 무거운 주식이 올랐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할 수 있다. 만들었다. 개발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칩을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가 만들고 패키징을 대만의 TSMC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 확보 층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수급이에요. 지난달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전 기대감, 트럼프가 전쟁 고 끝난다라고 하니 적어도
협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포탄이 오가는 고성은 안 나가있구나라는 이제 안도 랠리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달 들어서는 지금 최근 열흘 동안 이틀 제외하고 모두 사고 있어요. 오늘은 선물을 대규모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주로 반도체 투톱에 쏠려 있는데 거의 7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전과는 좀 달라졌고요. 국제유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조금 올랐어요. 네네. 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서브텍사산 중진류 가격이 88달러까지 88달러까지 내려온 것도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좀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5천, 6천 넘어서 7천 코스피까지 좀 갈 수 있을 확률은 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주목했던 것들이 세 가지예요. 국내 증시가 연초부터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유동성 랠리,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적 장세, 세 번째가 정책 기대감이에요.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중동 전쟁의 어떤 패턴,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전쟁 이후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전쟁이라는 변수가 빠지게 되면 거의 V자형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뉴욕 증시가 이미 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나스닥은 거래일수로 10하루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니까 지금 코스피 이달이네 7,000건 사정권에 들어왔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년 실적 전망치,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한 1,000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바닥까지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12개월 선행 코스피 PBR을 보게 되면 한 1.4배 정도 수준인데 전 세계 평균 3.1배니까 절반 이하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자, 이를 이유로 특히나 이제 이 코스피들의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 보면 코스피가 7,100선에서 한 7,900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면에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3일 실적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수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 협상이라는 변수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선별적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풍이 좀 불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여기 뭐 찬물을 뿌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B2도 상당히 역대 최대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모예요. 포모 기대감. 정말로 난 이 상승장에서 도태되면 안 돼. 1차 랠리가 일단 전쟁 이전이었다면 네네. 지금 2차 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랠리가 나타날 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상상이 조금 이 개인들의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금 33조 원, 13일 기준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쟁 충격으로 잠시 주춤했었는데 열흘 만에 8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의 손바뀜, 단타 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회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과열된 상태인 건 맞고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예상 밖으로 이제 급등락할 경우 B2의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떨어지게 되면 이게 증권사가 임의대로 강제 매매하는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랠리가 굉장히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안도 랠리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변수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거대한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상황에서 센터장님, 사실 이번 전쟁의 핵심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핵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을 한 아마 중국 선적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일부는 좀 몇 척이 빠져나갔지만 대체로
미 중부사가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이제 중부사가 일반 선적을 대상으로 5만만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경고성 이렇게 통신을 보내는 그 무선 통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실제 중부사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구축 감도 지금 이쪽 오만만 그리고 호르무즈 일부 대부분 페르시아만 쪽에 조금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을 네네. 하는데 뭐 그 지역에 지금 군함이 15척, 많게는 20척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군함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공중에서는 뭐 중고도 고고도 이 정찰 무인기, 감시 정찰 무인기들이 계속 떠서 이 호르무즈 해협과 그리고 오만만을 빠져나가는 그런 선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군함들은 그 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카드가 잘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역봉쇄 카드가 먹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말께 예상이 되는 이런 2차 협상에 대해서도 이란이 함부로 호르무즈 해협 카드로 미국을 좀 이렇게 압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이 보다 유리한 어떤 위치에서 이런 협상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의문이었던 게 이란이 미국에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해협 개방 제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경로가 이란 쪽이 아니라 오만 쪽이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호르무즈 해협의 이 바다의 폭이 네. 아주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33km 내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해라고 한다면 12해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2해리를 킬로미터로換算을 하면 대략 한 22.34k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네네. 보면 오만만이나 이쪽 이란 안쪽으로 해협들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이게 조금만 비껴나가면 뭐 그 이란의 해협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측이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 상태로 들어갈 그런 소지들이 다분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란이 오만만 해협을 좀 일부 인정을 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 상태를 조금 낮추겠다. 그러니까 미치게 하고 있는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 일부분 조금 배려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협상을 위해서 일부 좀 여건을 좀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